11월 28일 수요일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남극과 북극의 환경을 체험할 수 있는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가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섭니다. 오는 2021년 준공 예정인데 극지연구소와 더불어 시너지가 기대됩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 남동 산단 해안도로 2.4km 구간 군사용 해안 철책이 전면 철거됩니다. 오는 2021년까지 인천 해안가에 설치된 철책선의 70%가 사라지고 대신 산책로와 휴식 공간이 꾸며집니다. 백령공항이 건설되면 인천 백령항로도 개설해달라고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백령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여객선 운항 손실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야에도 긴급 출동해 환자를 이송하고 응급처치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내년부터 닥터 헬기 24시간 운행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검경이 이재명 경기지사 내외에 대해 잇단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경기도청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이 지사 자택을 수색했지만 스모킹 건으로 여겨진 휴대전화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인천 경기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이 팔당상수원 수질 감시와 오염원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인천 경기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 낮 최고기온 10도,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8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 아침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판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면 종합면입니다. 남극과 북극의 환경을 직접 누구나 체험해 볼 수 있는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가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라는 소식이 눈길을 끕니다. 해양수산부가 내년 예산안에 극지환경 재현 실용화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 10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하는데요. 이 센터는 이 송도 국제도시에 들어서 있는 극지연구소 바로 옆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지어지는데요. 총 사업비는 185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국회에서 이번 설계비가 확정이 되면 내년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를 거쳐서 오는 2020년 3월에 착공해 2021년 12월이면 준공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센터가 들어서면 남극과 북극의 환경을 시민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센터가 들어서면 국내 산학연의 극지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이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인천 남동 산업단지 해안도로를 에워싸고 있는 2.4km 구간에 설치된 군사용 해안 철책, 이 철책이 전면 철거된다는 그런 반가운 소식 담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 안으로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산업교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고잔나들목 구간 사이에 있는 철책을 완전히 제거하고 이곳에 이 안전 난관과 감시 카메라 그리고 의자 등 편의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남동 산단 해안뿐 아니라 인천 시내를 해안가를 에워싸고 있는 철책선은 모두 63.6km 구간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 70%인 44km 구간에 대한 철거 작업을 오는 2021년까지 마무리하고 이 구간에 산책로와 시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꾸미겠다라는 게 인천시의 계획인데요. 이 부분은 국방부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인천판 3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서해 최북단에 있는 섬, 바로 백령도인데요. 이 백령도에 공항을 짓는 그런 방안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화해 무드 속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백령공항이 건설이 되면 인천공항에서 백령공항까지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이 항로도 개설해달라 이렇게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울러서 행정안전부도
섬 주민들이 자유롭게 무트로 오갈 수 있도록 백령도에서 아침에 출발해서 낮에 인천항에 도착하는 여객선에 대한 운항 손실금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소식도 함께 담고 있습니다. 다음 경기판 일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경기도가 이 아주대 병원과 협약을 맺고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약속을 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서 경기도는 내년에 예산을 들여서 하루 24시간 상시 운영이 가능한 닥터 헬기를 국내 최초로 운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 닥터 헬기는 심야나 새벽에도 긴급 출동해서 긴급 환자를 이송하고 헬기 안에서 응급 처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 있는 긴급한 환자들이 편리하게 이송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기판 3면 종합면 기사입니다. 검경이 잇따라서 이재명 경기지사 내외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왔죠. 그러면서 경기도청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는 내용 분위기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이 검찰이 이른바 이 해경군 김씨 트위터 계정의 미스테리를 풀어줄 스모킹 건으로 여겨져 온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 명의의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서 성남 분당구 이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지만 이 휴대전화를 단 한 대도 확보하지 못하고 허탕을 쳤다. 이런 내용도 함께 싣고 있습니다. 끝으로 경기판 19면 사회면입니다. 요즘 인천 일부 지역 그리고 수원과 성남을 비롯한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이 수돗물에서 흙냄새가 난다라는 민원이 무려 100건 이상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수도권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치수원인 이 원수를 공급하는 치수원이죠. 팔당 상수원에 대한 이 원수 수질 감시를 강화하고요. 오염원을 특별 점검하는 등 대책에 나섰다는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를 출발해 부천 그리고 서울 청량리를 거쳐 경기도 남양주 이 마석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이른바 GTX B 노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GTX B 노선이 통과하는 인천, 경기, 서울 지역 12개 기초자치단체가 그리고 또 여야가 한 목소리로 이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단 26분 만에 주파한다는 GTX B 노선, 이 건설에 대한 기대감이 부풀어 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를 다루고 있는 이 전문가 모셨습니다. 토질 및 기초기술사이자 공학 박사, 또 현재 주식회사 유신 인천지사장으로 근무 중인 인천일보 시민편집위원회 최인걸 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GTX B 노선 어떤 철도망 구축 계획인지 그 개요부터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출발해서 인천시청, 부평, 그다음에 서울 신도림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청량리를 거쳐서 남양주 마석까지 총 80.1km 구간에 설치되는 급행 철도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GTX는 지하 40m 깊이 이하에서 평균 시속 100km로 달리기 때문에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26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신개념 교통수단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에서 서울역까지 전철로 가려면 32개 역을 지나야 되고 소요 시간도 약 1시간 40분이 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GTX가 시공이 되면 가히 획기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인천은 물론이고 서울, 경기 지역 산업과 경제, 관광,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이제 긍정적인 발전과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아주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 KTX는 귀에 익숙하게 알고 있지만 GTX 하면 왠지 좀 낯선 부분도 있거든요. 이 KTX와 GTX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예, 국가 철도망에 의하면은 일반 철도, 고속철도, 광역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KTX는 코리아 트레인 엑스프레스의 약자로서 고속철도를 의미합니다. 고속철도는 정부 기관인
한국코레일이 운영하는 한국고속철도이며 평균 시속 약 300km로 달릴 수 있는 철도를 의미합니다. 이와 반면에 GTX는 영어로 그레이트 트레인 엑스프레스의 약자로서 수도권 외곽인 인천시,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평균 시속 약 100km로 주행할 수 있는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입니다. 네. 그런데요, 지난 2014년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이후에 이 추진 여부가 다소 불투명해졌거든요. 그리고 지난해엔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포함조차 되지 못해서 자칫 이 GTX B 노선 구축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역사회의 우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GTX B 노선 건설 추진이 늦어진 까닭이 있을까요? 예, 정부는 이제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에서 KDI라고 하는 이제 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비용 편익, 즉 이제 BC라고 하는데요. 네. BC가 1 이상이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기본 설계를 거쳐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노선 건설이 이제 지연되는 이유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만은 BC가 1 이하이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져 1년 이상 또는 그 이상 지연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군요. 자, 그러던 차에 이 지난달 국감을 전후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인 이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제1차관을 상대로 이 GTX B 노선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강력히 촉구했어요. 그리고 이달 19일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윤관석 의원, 그리고 수도권 기초단체장 12명이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역시 같은 주장을 촉구했고요. 그런가 하면 인천시 군구의 의장 협의회도 지난 23일 김성애 연수구의 의장이 발의한 이 GTX B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한 목소리로 면제해달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예, BC가 이제 1 이하라도 정책적 판단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1년 또는 그 이상 지연될 수 있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천 지역 발전을 위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관심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 여부가 언제 결정되고 또 면제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이 부분으로 모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인천시 국회의원님들과 시민들께서 국토부에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으로 국토교통부에는 의사 전달이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운영 지침에 의하면 중앙관서, 즉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획재정부 장관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요구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 경우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서 예비 타당성 면제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행정 절차를 감안하면 면제의 정확한 시기를 알 수 없습니다만은 다행스러운 것은 예타 면제가 불확실했던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해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기는 불투명하지만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본다라면 매우 실현 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게 낙관적인 전망을 해볼 수 있는 배경 또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해외, 국내를 많이 이제 살펴봤습니다만은 인천은 선진국 또는 국내 원도심, 그다음에 경제성 있는 이제 도시를 비교해 봤을 때 인천은 이제 천혜의 도시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인천이 경쟁력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GTX-B 예타 면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GTX-B 노선 건설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향후 사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까?
예, 당초 계획은 2022년 실시계획 승인과 동시에 착공하는 것으로 해서 2025년 완공한다는 것을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만약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가 결정이 된다면 행정 절차가 단축될 수 있고 이 경우 한 2년 정도가 앞당겨질 수 있기 때문에 2020년 착공도 가능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완공 시점도 이제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0년으로 착공도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이거군요. 네. 그런데 이 GTX B 노선 건설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이제 지역사회 목소리가 하나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인천시 그리고 지역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이 꼭 챙겨야 할 몫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목 어떤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인천이 전 시민으로서 정말 살기 좋은 도시이기 때문에 우선 시민들께서는 지역 인프라인 이제 인천국제공항, 그다음에 인천대교, 뭐 송도국제도시 등 지역 여건이 상당히 이제 조건이 좋습니다. 따라서 시민들께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좀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둘째는 GTX를 시공하게 되면은 그 정차하는 역마다 그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그 스토리텔링이 있는 문화예술 공간, 즉 그 지역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한 음악이 있는 장소를 확보해서 그 운영을 한다면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인천은 세계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제 봉사단체가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인천 제가 회장을 한 11년째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11년에 걸쳐서 인천의 현안 내용인 이제 정책 내용들을 발굴을 해서 포럼을 해왔고 소외계층 봉사는 물론 문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글방 운영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과 경기 그리고 서울을 하나로 묶어주는 대동맥 구실이 기대되고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B 노선 건설. 이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도모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모두가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토질 및 기초기술사이자 공학 박사 또 주식회사 유신 인천지사장을 맡고 있는 인천일보 최인걸 시민편집위원이었습니다. (11월 28일) 수요일 인천일보 TV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 열심히 준비해서 내일 아침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가 느껴지고 잠시 머무는 것으로도 풍요로운 삶의 선물이 되어주는 바다와 도시가 살아 숨쉬는 생명의 터전 시흥시입니다.